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황 브리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영상 질이 조금 좋지 않았어서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황이 나가고 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핵심은 비트가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의견이 좀 많이 갈린다. 이 상태로 조정을 받고 어제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 상태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서 고점 갱신을 하는, 그리고 이후 조정을 오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곳에서 힌트를 얻었냐라고 하면 이더가 조금 더 정직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더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내용은 이렇게 이더리움은 ABC가 다 나온 것 같아서 여기서 반등 후 ABC로 반등을 준 뒤에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지 않겠나. 그 지점이 618 정도와 해당 매물대가 같이 겹치는 걸로 볼 때 이렇게 ABC가 나오고 나면 아마 좀 죽기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쭉 하락을 할 때 여기서부터 ABC 반등을 주고 ABC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임펄스로 예쁘게 떨어지면 조금 스토리에 맞을 것 같다. 그림이 좀 예쁠 것 같다. 자, 그러면 그걸 비트에다가 넣어보면 비트는 지금 도미넌스가 높고 매수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점을 갱신하지 못했다. 미달이 낮지만 이더리움으로 볼 때 이렇게 미달난 ABC가 다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랬을 때 이더리움이 이렇게 반등을 1대1로 주면 한 618 정도까지, 아까 생각했던 618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비트코인은 상승세가 크기 때문에 도미넌스의 내용 그리고 매수세가 강력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한 46K 정도까지는 갱신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죽는 그림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1봉 다이버전스 그리고 4시간 봉 다이버전스 등이 좀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요렇게 걸리겠죠. 그러면 요렇게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잡힐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되게 애매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데, 지금 원래 올라올 때 이렇게 차라리 시원하게 올라와 줬었으면 좀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트가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죠. 이더리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애매하게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가 조금 길게 나와서, 혹은 지금 이거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확장 피보나치로 대충 1대1 자리까지 만약에 찍어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1대1 자리가 조금 안 돼요. 모자랍니다. 그리고 0.5까지 정도 되돌리기는 했지만, 이 하락 파동에 대해서 0.5 정도까지 되돌리긴 했지만 요게 좀 찝찝하기 때문에 저는 618까지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주요 매물대로 제가 생각을 했던 요 매물대 자리를 거의 매물대 시작점까지도 못 갔어요, 사실. 그죠? 1대1 자리가 딱 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좀 찝찝합니다, 이 부분이. 찝찝하긴 하지만 그렇게 반등 후에 이만큼이나 조정을 줬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A, B, C 이렇게 C파가 좀 길게 나온다고 하면 한 요 정도에서는 지지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오버슈팅을 가면 한 7, 8, 6 정도 요 매물대까지도 좀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 두 자리를 좀 숏자리로 본다,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비트는 조금 덜 가면 요 매물대 한 44K 정도 매물대를 맞을 것 같고, 많이 가면 한 46K 정도를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슛 잡지 마라, 좀 애매하다, 꺾인 거 보고 잡자 라는 거였고, 이렇게 만약에 대상승이 나온다면 알트는 마지막 설거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 뭐 30%에서
40% 정도까지도 급등이 일어날 수 있고, 안 타면 못 빼기도록 엄청나게 끌어올릴 거다, 마지막 설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빠르게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떨어질 때 설거지가 끝난 알트코인들은 비트가 총 여기서부터 조정을 시작해서 막 3, 40%까지 조정이 나면 40%까지 조정이 나면 알트들은 한 50% 정도 가까이 날 수도 있다. 50, 60%까지 깨질 수 있으니까 알트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좀 진짜 애매해요. 자, 이 애매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가 미달랐다는 거. 그래서 이 이더의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사실 지금은 저는 이더를 기준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실 어디까지 갈지 감이 안 오잖아요. 왜 감이 안 오냐면 지금 과한 매수세 때문에 계속 차트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매수세가 안 빠지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들썩여도 도미넌스도 엄청 올라가고 반등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어제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여기서 요 장대를 들어 올릴 때 비트 도미넌스가 1분봉으로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걸로 보면 5분봉이긴 한데 1분봉으로 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1분봉 장대 양봉이 떠있죠. 이렇게 도미넌스를 흡성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 차트로 보기에는 조금 더 롱에 치우쳐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비트 차트로 보고 흐름을 좀 파악하기보다는 이더로 보는 건데, 근데 이더리움도 조금은 애매하게 올려놔서 아마 조금 지금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헷갈린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되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더가 만약에 여기에서 다 나온 거다, 이 조정이, 이 하락에 대한 조정이 이 조정으로 끝났다면, 그리고 첫 파동이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끝났다면 이 채널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반등을 줘도 뭐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약간 뭐 해쇼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 자리에서 바로 죽어준다거나, 어쨌든 이더리움은 이 상태에서 큰 채널도 이탈을 하면 안 되고 이 고점도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조정이 끝이란,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비트를 또 보니 좀 애매합니다. 이더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비트를 어디에서 잡아야 될까, 혹은 어디서 손절을 쳐야 될까가 되게 애매해요. 저는 어제 여기 44.28 정도, 선물 기준으로 44. 그러니까 44,028 정도가 제 평단에 숏을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반익절을 이미 날렸고 지금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트를 보면 요렇게 4시간 봉 기준으로 말리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숏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숏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4시간 봉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면 어제 말씀드렸던 한 발이 더 남았을 수도 있고, 이더 기준으로는 한 618에 아니면 786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C가 나올 수도 있죠. 아주 길게 A, B, C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뭐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태라서 아직은 반반이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고, 포지션을 잡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상황입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연장선이다, 아직 끝나거나 확정 나지는 않은 것 같다, 요렇게 46K 정도까지 가지고 다이버전스 잡히고 조정이 나온 방향성이 하나 아직 살아있고, 어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좀 덜 갔을 때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던 요 44K 부근, 여기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자리다.
요 두 가지 이제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올라서 46K 정도까지 가는 거랑 두 가지가 살아 있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겠죠. 요렇게 플랫 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그림들도 보면 그냥 이렇게 비트 기준으로는 얘가 아직 원래는 뭐 지그재그가 나와야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가 더 길었어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매수세가 아직은 강하기 때문에 이 아마 저점이 안 깨지면 매수세는 아직은 살아 있을 거예요.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지금 스탑로스가 많이 걸려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까지 조정 준 다음에 이게 A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되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롱을 많이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 이게 못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트라이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털릴 거예요. 숏을 치거나 아니면 롱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종료가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재차 못 뚫어낸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지금 몇 트라이를 하고도 못 뚫었죠. 못 뚫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기준,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을 볼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뭐에서 좀 알 수 있냐면 요 빨간 라인, 이 트렌드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파동에 대한 추세선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A, B, C로 가든 A, B, C에서 여기서 끝나든 이 추세선을 안 깨면 아직은 46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46까지 갈지 더 갈지 혹은 덜 갈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이 고점은 넘길 것 같다. 넘길 확률이 꽤 많이 높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더리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0.618까지는 가겠죠. 이렇게 A, B, C 혹은 A, B, C 이 정도까지 요 매물대 맞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약갱신을 하고 다이버가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요런 구조가 나와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한 발은 더 고점 갱신, 여기 고점은 한번 깨지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선, 요 빨간 라인, 이 추세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어제까지는 이더를 보면서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요 빨간 추세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요게 지켜지는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요 선이랑도 겹칩니다. 요 매물대가 깨지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옆치기를 해도 만약에 못 올려, 그러니까 여기서 옆치기를 해도 이 선이 이탈된다면, 이 선을 이탈한다면 저는 아마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고 이렇게 비비다가 그냥 힘없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정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이 깨지느냐, 그리고 요 매물대가 깨지느냐. 하방으로 가려면 요 두 가지가 모두 좀 충족이 되면 좋겠고, 상방으로 가려면 요 선이 안 깨져야 한다. 이렇게 올라가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거나 시나리오를 짜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저희 브리핑하고 있는, 저랑 이제 한 두세 명의 트레이더들이 같이 이제 메인으로 좀 운영을 하면서 이제 무료로 관점을 공유해 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입장하셔서 뭐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관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